지난 12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중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가 헌법 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하루 만에 헌법 소원 심판대에 오른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또다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은 이제 이번 정부가 내놓은 이제 18번째 부동산 정책이죠. 정책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투기 지역에서 이제 15억 이상의 그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을 전면적으로 규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15억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대출을 이제 좀 조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억 100만 원짜리 아파트는 그 아파트를 살려면 15억 1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이 전혀 안 되니까 예전에는 뭐 15억짜리라도 한 3억만 있어도 한 80% 대출되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억 넘는 건 15억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네. 또 15억 미만짜리도 결국은 그 좀 조정을 해놨는데 9억까지는 결국 한 40%는 대출해주고 나머지 이제 15억 중에서 6억은 20%를 대출해줘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9억까지 이제 40%니까 이제 3억 6천만 원이 되고 나머지 6억은 이제 20%니까 1억 2천만 원. 그래서 합하면 결국 4억 8천만 원, 15억짜리는 4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죠. 네. 그러면 10억 2천만 원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잡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수요가 많았죠. 아파트 살려는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 값이 뛴다. 그러니까 아예 수요를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돈 없는 사람은 이제 못 사게 하는 거죠. 대출받고는. 그리고 이제 15억 넘는 건 아예 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수요 잡기 위한 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시세가 오른 만큼 이제 이것을 모두 공시지가에 이제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시세 이제 9억에서 15억은 70%, 15억에서 35억은 75%, 30억 원 이상 주택은 8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점차 현실화하겠다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걸 자꾸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금은 이제 공시가격에 따라서 나오는데 이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럼 이제 세금 부담이 그만큼 더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게 10년까지 가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줬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번에 이제 정책에서 어떻게 바꿨냐면 단순히 장기 보유만 해서는 안 되고 장기 거주까지 요건을 하나 더 넣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에서 80%까지 이제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집을 여러 채 사서 보유만 해도 됐는데 이제는 거주를 해야 되니까 이제 투기를 잡겠다는 거죠. 집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이제 그런 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들도 내년 6월 말까지 10년 이상 그 보유주택을 보유한 것을 팔면 중과세에서 이제 좀 배제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집이 많은 사람은 그 중에 한 채 남기고 다 팔라는 그런 이제 취지의 정책의 취지죠. 네, 이번 정책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건지 헌법 소원에 제기된 내용의 골자는 뭔가요? 이제 헌법 소원이 제기된 내용은 이제 그 15억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대출을 전면 규제했다. 이 부분은 결국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헌법 소원이 제기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된 게 우리나라 이제 헌법 23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법으로 제한을 해야 되고 법으로 제한해도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책은 법으로 제한한 것이 아닌데다가 정책으로 제한한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법으로 제한한다고 손치더라도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침해할 수가 없는데 법도 아닌 것 정책으로 제한한다는 것.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위헌
이제 헌법소원 이제 들어간 것이죠. 문제는 그 헌법 23조 또 2항의 재산권 행사는 또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주장이 이제 결국 대립되고는 있지만 네. 현재 대체적인 그 시각은 위헌적 요소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정책이 부동산 정책으로서는 이제 주택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화하니까 사실은 이제 법률로 정해야 될 걸 정책으로 해서 물론 절차가 다소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화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뭐 이런 정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민주사회의 민주주의 요체는 목적은 정당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정당하면 수단이 정당하거나 하면 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없이 그냥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원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결국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내 말이 맞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하고 목적의 정당성만 가지고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않고 하면 네. 그것이 이제 이른바 독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목적보다도.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이 너무 중요하니까 주택 수요를 잡는 것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 법도 아닌 정책으로 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결국 위헌 소송이 들어갔고 또 이제 그 결정은 어떻게 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위헌적 요소는 아주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서 최상의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심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게 정부 정책이잖아요.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물론 이제 일단 심리 할지를 이제 판단해서 심리가 된다면 결국 10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법으로 또 규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또 궁금한 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도 있었고 또 토지 소유 보유 상한제 이런 게 있었죠. 이제 이건 이제 뭐냐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토지 가격이 상승되면 상승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결국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가 한 3억 올랐다. 네. 그럼 너 3억 올랐으니까 불로소득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미실현 이득이죠. 팔아야 소득이 되는 것이지 팔기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는데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이제 세금 부과라 그때도 문제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 상한제는 이 서울 등 그 6대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200평 이상의 택지를 구입할 때는 택지 200평 이상의 택지는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택지 소유 상한제가 있어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이른바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 토지 공개념은 이제 사회주의적 개념이죠. 네. 이 토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공용지처럼 써야 되니까 그걸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자유경제에 있어서는 서로 정말 자유경쟁에 의해서 결국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가격이 결정되고 소득이나 이런 게 결정되니까 정부는 가급적 적게 개입한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죠. 근데 토지 공개념은 큰 정부를 표방해서 국가가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은 사회주의적 개념이다. 그래서 위헌 소송이 들어갔고 그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들어왔던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가령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뭐 종합부동산제 또 재건축하게 되면 이제 초과이익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수하겠다 이런 것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뭐 종합부동산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이걸 또 다른 재산하고 합산해서 또 세금을 내니까 이제 중복과세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종합부동산 세제나 또는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나누는 이 부동산 자체가 또 물질이고 또 재산인데 이런 재산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나친 소유욕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물질 관리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재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이죠. 사람이 하루에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고 또 본인이 살 수 있는 집이라든지 또는 뭐 3끼 이상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 욕심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100억이 있으면 105억이 있고 싶고 1000억이 있으면 네. 또 자꾸 이게 끝이 없죠. 끝이 없이 늘어나니까 그 욕망을 줄일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네. 그 욕망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이제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도 있죠. 성경에도 돈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성구에 돼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마음을 쏟고 돈의 욕심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지면 결국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특히 집에 대한 문제, 이건 투기 대상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물질에 대한 태도를 조금 점검해보고 그리고 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사회적 논의를 좀 더 활발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만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